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손혜원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이 이게 몇 차더라? 10차 공판입니다. 10차 공판 날인데, 이 첫 번째 공판에는 우리 보좌관의 친구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목포시 공무원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 전 목포시장님을 비롯해서 나왔는데, 그날의 그 또 하이라이트는 그 목포 전 시장님께서 그 제게 갖다 주신 그 자료가 그게 보안 자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혹독하게 검찰에 시달렸는데, 그날 이 박홍률 시장님,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셨죠. 그 인연으로 그 박홍률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이것은 보안 자료가 아니고 홍보 자료다. 목포시의 홍보를 위해서 목포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내가 모레도 갔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홍보자료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분이 국정원에서 이 보안 업무로 30년을 일을 했던 분이죠. 이 서류에 이 보안과 컨피덴셜 뭐 무슨 대외비 아니고 대외비구를 구분하면서 그 조심스러운 그런 위험한 그러면서도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국가기관에서 이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했던 사람인데 내가 기관장으로서 이 위험한 이런 서류를 갖고 나갔겠느냐. 이것은 공청회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다 나왔던 이 자료다 라는 것이 밝혀진 날이 두 번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첫 번째도 우리 보좌관의 친구인데 그 친구들끼리 그 주고받은 얘기들이 우리 보좌관의 친구가 이 모든 전화를 녹취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그 취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제 검찰에 이 압수수색이 돼서 다 뺏어갔고,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자기들끼리 여고동창끼리 자기 상사를 뒷땅을 까고 하는 얘기들이죠. 뭐 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가, 저 사람은 산삼 깍두기를 먹는 모양이야. 지치지도 않아. 못 살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얘기들을 이제 이런 얘기가 검찰에서 공판을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보좌관의 이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패방지법이다, 무슨 명의신탁이다 관련돼서 모든 그 증거는 우리 보좌관의 카톡에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들이 누구한테 뭘 보냈는지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 공판이고요. 네 번째에서는 이제 세 번째까지는 제가 공무상 얻은 기밀을 이용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집을 사라고 투기했다라는 것이 저는 부패방지법이고, 우리 보좌관은 그 자료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검찰이 보안 자료라고 말하는 그 홍보 자료를 사진 찍어서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서 얘는 기밀 누설죄로 걸렸어요. 저보다 좀 죄가 많아요. 그게 이제 1, 2, 3, 4, 네 번째까지의 그 공판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창성장의 명의신탁 관련돼서 창성장의 주인인 분, 그리고 이제 창성장이 지금 집에 있는 제 동생의 전 부인, 그리고 창성장의 실제 3분의 1 주인인 제 조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처음에 그 지배인으로 알바같이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했던 우리 재원 씨,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이들한테 그냥 아주 쉽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손혜원이 창성장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쉬운 걸. 그 카톡에 해서 빨래를 어떻게 하라 그랬다, 방 청소를 체크하고 이게 주인이 아니면 하지 않을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가 했던 그 단톡방에 있는 얘기들을 갖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돼요. 이 손혜원이 주인인 거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이 할 말이 많을 텐데 그런 질문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동생의 전부인 지금 지배인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 가족 간에 고모가 우리한테 그동안 많이 도와줬고, 이 서울에다가 아파트 사줄 줄 알았더니 이 목포에다가 해놔서 처음에 의아했었는데, 서울에 아파트 사면은 그냥 살게 해주는 거지만 목포는 여기서 돈을 벌게 해준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왜
왜 여러분 검사님들이 왜 남의 식구 간에 주고받은 얘기를 갖고 아니라고 굳이 나와서 재판까지 나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시끄럽게 군다고 또 제재당해서 말이 너무 많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성장의 명의신탁에 관련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저 때문에 이제 목포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결국은 운이 참 좋았죠. 그 친구는 아주 집을 조그만 거 요만한 거 하나 소개했는데 그 옆에 붙어 있는 건물 전체를 나중에 또 삽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 며칠 날 이걸 사고 한 달인가 두 주인가 세 주 뒤에 이쪽 전체를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검찰이 저한테 이것도 제 거고 저것도 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돈이 많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 출처가 너무 명백한데 이걸 제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또 사게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앞에 부분 사게 했으면 이거 사라고 해서 지가 와서 샀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부동산한테 이 건물 전체를 사는데 도와달라 했더니 그 뒤에 주인들을 설득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한 몇 주 뒤에 와서 자기들끼리 산 거예요. 그거를 제가 뭐 관여한 게 또 없는가를 뭐 파헤치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번에는 10차에 이제 마지막 증인인데 제가 증인으로 나가는 날입니다. 피고를 부르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피고라 저는 증인이면 피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 보좌관과 그 모든 카톡에 자료를 남긴 제 보좌관과 이제 그의 친구 한 명과 그리고 제가 이번에 증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판에는 그 기자들이 그 그림자도 안 비쳤는데 이번에는 아마 기자들이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검언 유착이 또 잘 되고 있으니 우리 검사님들께서 이제 제가 나온다고 그 얘기를 했을 테니 아마 그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증언을 하는지 우리 검사님들이 얘기를 뭐 제가 어떻게 할지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나온다고 증인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으니 이번에는 기자들이 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들 다 계신 앞에서 잘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속기를 합니다. 우리 방에서 속기를 해서 남기고 그것을 제가 제 증언이 끝나면 그날 저녁 안으로 정리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난번 같이 제가 아주 정확하게 그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 재판에 관해서만은 검언 유착에 의해서 자기들이 멋대로 쓰는 그런 기사들이 맥을 못 추게 제가 만들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게 그동안 조사에서 20시간의 조사죠. 10시간을 했고 10시간은 이제 그걸 고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동안 했었던 그 일들 그 조사 신문에서 나왔던 그 질문들이 또 아마 비슷하게 그 안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의 그 증인들의 뭐 신문 전체를 통해서 이제 저한테 묻겠죠. 뭐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날도 증인이 여러 명 나오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우리 측에서 증인을 한 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증인을 딱 한 명, 우리 그 창성장의 주인인 제 조카를 지난번에 한번 불렀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두 번째 증인으로 이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증인을 부른 동안 우리가 두 번째 증인으로 이 손소영을 부릅니다. 손소영은 집이 세 채나 되는데 기소가 되질 않았어요. 그 건은. 그건 손소영의 거라고 일단은 검찰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손소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창성장의 조카한테 했는데 얘 돈도 이쪽에 더 많이 줬는데 똑같이 증여를 하고 똑같이 대여를 했는데 얘는 기소가 안 되고 이쪽은 기소. 얘가 기소가 된 게 아니라 이 물건은 기소가 안 되고 이건 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거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증거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3월 19일 날 제가 처음 목포를 가는 날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이 2019년 15일 이 SBS에서 이 난리를 브루스를 치는 순간까지 제가 페이스북에 목포에 관련된 쓴 게 100건이 넘어요. 이것들을 전부 프린트를 해서 제가 증거를 갖고 갈 겁니다. 투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서 투기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세상에 공표하면서 이렇게 투기를 하고 명의신탁을 하느냐? 이거를 제가 다 준비를 해서 저는
증거 자료로 낼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 공판이 2시부터 있습니다. 2시부터 공판이 이제 시작되면 이제 지금 1명, 2명, 3명, 4명의 증인이 저 포함해서 손소영 포함해서 나올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11차 공판은 이제 6월 10일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추가 증인이 혹시나 있거나 아니면은 다시 또 더 필요한 증인 신문이 있다면 추가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해서 이제 증거 조사를 마무리를 6월 10일 이제 11차 공판에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지금 예측으로는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에 1심에 대한 선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죄나 무죄나 나오는 거는 7월 말에서 8월 초라는 거죠. 그때 휴가 때인데 판사님, 검사님들도 휴가 가셔야 되는데 이 선고는 이 공판이 열리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는 거? 열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모르겠네. 그 휴가 때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그때 선고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재판은 작년 6월부터 시작했고요. 작년 1월부터 6월 달까지 190명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아마도 이 등기부 등본은 수천 통을 끊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제가 숨겨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차명으로 해놨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억지로 소영이는 못하고 그 창성장이 3분의 1 주인 거를 제가 명의신탁을 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것이죠. 근데 왜 제가 하면은 그냥 하지 3명의 주인으로 나눴을까? 근데 그냥 하지. 그렇잖아요? 참 이치적으로 이 공소 유지가 되게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부동산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갖고 제가 이 부동산을 우리 재단이나 이 다른 친구들한테 사게 만들어서 그 투기예요. 그래서 부패방지법인데 투기라는 거 사전 찾아보면요. 어떤 물건을 사서 이걸 팔아서 시세 차익을 갖고 갔을 때가 투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재단에서 산 거는 팔면 국가로 귀속된다니까. 팔 수도 없을 뿐더러 팔 마음도 없고 지금 내일 모레 목포로 우리 박물관 짐이 먼저 10톤이 내려가요. 지금 내려가 있는 것도 지금도 10톤 정도 내려가 있고 이 사람들이 진짜 박물관이 아니면 이걸 국가로 귀속되고 팔 수도 없는 거를 제가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팔아서 시세 차익을 냈어야만 성립될 수 있는 그 투기라는 얘기를 저한테 두고 부패방지법을 했고 제가 그 조카한테 입시에 들어가는 돈만도 1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7,200만 원을 제가 명의신탁 차명을 했다라는 걸로 저를 다시 또 기소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 제목이에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저를 문화재청에서 어쨌다고 SBS가 그 난리를 쳐가지고 나흘인가 며칠 동안을 그 난리를 했고 그걸 화답하는데 모든 이 언론들이 이 기레기들이 저를 문화재청과 그리고 문화부와 제가 30억을 투자를 해서 공예인들을 살려보려고 했던 이 공예샵 지금 한 달에 1,500만 원씩 적자나고 있어요. 그 돈 메꿔 넣느라고 제 모든 게 돈이 다 없어지고 있는 그 일을 제가 공예인들 등을 쳐서 했다는 등 뭘 이래가면서 저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190명을 불러서 문화재청이고 문화부고 박살이 나게 난리를 치면서 했지만 한 건도 없이 무혐의예요. 그건 모두 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6번 탈락되고 7번 만에 아버지가 독립유공자가 됐다고 자유한국당에서 그 난리를 치면서 소송을 낸 거예요. 자료들을 심사한 자료들을 내놔라. 그 자료들을 볼 수 있었으면 제가 여태까지 안 받겠습니까? 그 심사 자료는요, 예민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다가 다 자기들이 서약을 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하차는 무슨 조그만 공모전 상 받는 것조차도 그걸 모두 비공개를 해서 그걸 도장을 찍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주고받는 얘기들 제가 6번에 대한 우리 아버지가
이제 6번을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97년부터 97년이 뭡니까? 90년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6번을 신청을 아버지랑 큰오빠랑 했는데 그것이 다 거절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한마디로 거절하더라고요. 이것은 자료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부가 됐는지. 근데 그 거부된데 한 줄의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해방 이후에 아버지의 행적이 불명하다라고 나와요. 딱 계속 그 한 줄이 나와요. 해방 이후에 행적이 불명하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여운형 선생님 돌아가시는 1947년 7월달 이후로 우리 아버지가 남로당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냥 그야말로 멘토고 그냥 모든 아버지의 그야말로 기둥으로 여겼던 여운형 선생이 그렇게 비운의 그 총탄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아마도 그 모든 것이 흔들렸겠죠. 그래서 그때 한쪽의 축이었던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아마 남로당을 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안 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째서 안 됐는지, 이게 어느 때 아버지가 그 남로당 활동을 했는가를 보면은 47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여운형 선생님 돌아가시면서부터 해서 48년 초예요. 그리고는 우리 큰오빠가 48년 5월달에 태어나요. 큰오빠가 태어나면서 할아버지가 이 전향을 시킨 거죠. 그리고 둘째 오빠가 50년에 그 6.25가 나기 일주일 전인가 태어나서 둘째 오빠까지 하고 나서 피난을 간다고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랑 함께 남로당 활동했던 분들은 모두 다 월북을 해요. 아버지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 전향을 해서 우리 국군을 도왔다라는 것이 그 기록으로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계속 그거를 그 경찰청장 당시 이런 사람들한테 그 당시 형사들한테 이 자필로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그 사람들의 사인을 해가지고 냈는데 그것이 채택이 안 된 거예요. 6번의 기간 동안. 그리고는 계속 물어보면 그 전쟁 전 해방 후 전쟁 전까지의 아버지의 그 활동에서 그 좌익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준 거죠. 근데 그걸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아버지의 활동이 불명이다.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 8.15 때 어디서 끝까지 찾아가서 그 독립유공자를 서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것을 돌면서 울었다고요. 근데 대통령 부부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 큰오빠가 다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아마도 이거죠. 우리 아버지는 41년도에 감옥살이를 했던 기록이 있고 아버지가 47년에서 48년 초까지 남로당 활동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활동을 해서 감옥에 갔던 것이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이 아버지가 국가가 수립되기도 전에 해방이 돼서 정부 수립이 되기 전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좌익운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쪽 것을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얘기가 뭐냐면 아마 다시 된 게 전쟁 이전까지로 저 자세히도 몰라요. 그것도 말을 안 해줘요. 보훈처에서. 그들한테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면 그건 비밀이에요. 이것은 보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무위에서 그야말로 여기 의원들 몇 명이 끝까지 저들이 손혜원 아버지의 기록을 내놔라. 그 기록을 내놓을 수가 없고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못 봤단 말이야. 당사자도. 근데 그걸 기록을 내놔라. 끝까지 이 사람들이 그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이걸 안 내놓은 거예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보훈처를.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것은 나올 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 해서 이들이 패소를 한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 걸 갖고도 지금 그 언론들이 뭐라고 쓰느냐 하면 마치 그 안에 무슨 밖으로 밝히면 뭐 우리 아버지가 뭔가 불법적으로 그 독립운동 서운을 받은 것인 양 그러고 떠들어요.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 저하고 관련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한 일이라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정말 국회를 떠나는 이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같이 있었던 분들하고 너무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이 국회를 떠나는 게 이렇게 후련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4년 동안의 국정활동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도 너무 많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았고,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이 있는지도 알았고, 그러나 이 국정을 움직이는 이 국회의 역할이라든지 행정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알게 됐고, 이제 뭐니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로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주셨던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허투루게 보낸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의 4년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저 기레기들을 다시 안 봐도 되는 것. 그 정치부 기자들 중에 물론 좋은 분들,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저 기자들의 이 검언 유착의 그 기본은 저는 정말 제대로 그 기자란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운 정도의 이 보수 언론과 그리고 기자들의 이 문제, 제가 보기엔 검찰의 우리나라 개혁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저는 이 언론 개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검찰이요, 언론이 없으면요, 저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패 언론이 함께하지 못하면 저 검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찌 보면 이 언론의 개혁이 이 검찰 개혁보다 더 우선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조선일보에 제가 옛날부터 피라미드 얘기를 하죠. 이 중간에 검찰이 있는 것 같고 맨 위에 조선일보가 있고, 여기 지금 저들 자한당이니 새누리당이니 지금 미통당이니 여기서 조선일보 출신들이 계속 들어갔는데 이번에 못 들어갔잖아요. 항상 비례대표를 하나씩 들어갔는데 이번에 제가 계속 그거 강조했죠.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 자유한국당, 미통당 이 아주 검찰과 결탁되고 언론과 결탁해서 그야말로 민주 진영의 모든 의원들과 모든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들이죠. 그리고 이쪽에 뭐죠? 이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 태극기 부대들이죠. 그 중에서 요즘에 이제 고발을 일삼는 이 인간들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 중간에 이제 검찰이 있죠. 검찰과 이 미통당 이 결탁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저 곽상동가 하는 그 인간이 다시 또 대구의 우산에 숨어서 앉아서 맨날 그냥 이것저것 이 경찰의 수사관 정도의 그런 정도 일로 국회 의정을 하고 있는 저 인간들 아직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많이 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 출신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나 이제 또 어디서 또 나오겠죠. 여기서 저 언론과 지금 이 안에 검찰과 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언론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검언 유착에서 그 줄만 끊어버리면 이 검찰에 떡을 먹고 사는 저 기자들, 채널A가 요즘에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달콤한 그 떡을 먹고 사는 저 기자들과의 끈을 끊기만 하면은 저는 그야말로 검찰도 제대로 건강한 검찰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일하면서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우리가 봤던 그 여성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문정 검사, 서지영 검사, 그리고 요즘에 진혜원 검사, 이 세 분. 제가 서지영 검사는 한두 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이문정 검사와 이제 이 진혜원 검사는 임기 마치면 보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검사님들이고, 이제 그분들도 같은 과라고 이제 저를 보면서 같이 열광해 주시는 그런 이제 검사님들, 여검사들. 왜 여검사만 있지? 왜 그렇게 용기 있는 검사는 여검사들만 있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검찰에서 나오지 마시고 그 안에서 쇄신을 하시고 이제 밖에서 이제 국회에서 다시 검찰 개혁을 하는데 함께 화답하면서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재판에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또 검언까지 왔네. 내일 제 재판 제가 증인으로 나서는데 잘 하겠습니다. 잘 하고 부드럽게
그, 또, 저번 맨날 무섭다 그래요. 네. 부드럽게 잘 해서, 그, 제가 증인으로 나가는 공판, 10차 공판을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